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신발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뭐냐? 동영상, 제가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400회입니다. 400회. 한 3, 4년 만인가요? 3, 4년 만에 400회를 찍었습니다. 코로나 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이렇게 찍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근데 400회. 똑같은 동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재탕해서 찍은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10번 정도? 400회는 다 다른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할 얘기거리도 많았나 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비바미 신발의 발전 과정 해갖고 208 2008 2008년부터 제가 이제 비바미 신발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2008년부터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1996년부터 해서 연식 좀 됐네. 파나마에서 들어오면서 코트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을 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하다 온갖 거를 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가락 양말을 하게 됐어요. 발가락 양말. 그 당시 이제 코트라 선배가 싱가포르에서 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 한번 해줘라. 좀 같이 좀 소개 좀 시켜주고 국내의 발가락 양말 업체들을 좀 소개 좀 시켜줘라. 그렇게 하고 이제 파트너 싱가포르 파트너하고 발가락 양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발가락 양말을 원래 싱가포르 바이어하고 에이전트 개념으로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 바이어가 생각보다 많이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조하고 그걸 신경 쓰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핀란드 바이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핀란드 바이어하고 발가락 양말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파트너가 신발을 희한한 걸 갖고 왔어요. 신발을 희한한 걸 갖고 와서 야 이것도 같이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 신발이에요. 이 신발이에요. 이 신발도 굉장히 특이한 신발인데 아무튼 저 신발이 뭐냐면 밑창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신발을 팔아보자 하는데 와 이건 양말 같아. 근데 이게 팔릴 수 있을까? 하고 저도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게 땡기진 않았는데 제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파트너가 수입 파트너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시는 못했죠. 무시는 못하고 그래 그럼 시큰둥하게 이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뭐를 했냐면은 부산에서 신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 전시회를 이걸 갖고 나갔어요. 신발 전시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크게 확신은 없었는데 이 신발 전시회인데 어떤 노인네분이 그렇게 크게 노인도 아니죠. 지금 생각하니까 이 신발을 보더니 그분이 되게 놀라고 반가워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하는 분이 이 신발을 저희 부스에서 한 3, 40분 있으면 이 신발을 만지작 그러면서 야 이거야말로 내가 꿈꿔왔던 신발이다. 이런 신발이 드디어 나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그분을 보면서 이 신발이 상당히 괜찮은 신발이구나 하면서 이 베어푸트 슈즈라고 하죠. 베어푸트 슈즈, 맨발 신발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발 신발의 존재를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 그 맨발 신발의 효율성 그런 장점을 알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 처음 나왔을 때 2008년에 나왔고 2009년, 2010년 정도에는 저 신발이 꽤 팔렸어요. 꽤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맨발 달리기 붐이 일어나요. 베어푸트 러닝 붐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한 붐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나이키, 머레 뭐 이런 데서 유명한 큰 신발 회사에서도 베어푸트 슈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맨발 신발이죠. 그래서 맨발 신발이 이때 그 얘기가 나와요. 베어푸트 슈즈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 맨발 신발은 베어푸트 러닝은 맨발로 달리는 러너가 부상이 훨씬 적고 오래 달리더라 하는 그런 장점, 그게 연구 결과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부상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달리기 선수들이 신는 것들을 보면 뒤축이 두툼하고 뭐 쿠션을 막아주고 몸에 충격을 작게 해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맨발 달리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맨발 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100m, 200m 달리는 게 아니라 트레일 러닝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렸다 하면 뭐 50km, 100km 막 이렇게 달리는 사람,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달리는 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달리는데 오랜 기간 실제로 신발을 신고 달린 사람하고 안 신고 달리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맨발로 달리는 사람들이 부상이 확실히 적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구 결과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책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러면서 멕시코의 타라후마라족을 소개를 해요. 이 족속들이 이제 멕시코 인디언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같은 혈연적으로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산악에서 사는 족속인데, 이 사람들의 축제가 뭐냐면 때가 되면은 맨발로 산을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거의 맨발과 같은 샌들을 신고 달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상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의 박사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게 세계적인 논문 잡지에 발표되고, 그리고 책이 하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맨발로 달리는 것의 인체 효율적인 장점, 맨발로 달리기의 인체 효율적인 장점, 그러면서 맨발 신발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맨발 신발의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흐름은 발가락같이 생긴 신발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이 신발 자체가 밑창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좀 질긴 고무, 그런 고무를 사용했죠. 그래서 한 3, 4년, 2, 3년 이게 그 붐에 따라서 잘 팔려요. 그러다가 또 이게 주류적인 게 아니고, 운동화 회사에서는 이 신발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뭔가 자꾸 넣어서 비싸게 만들어야지 자기네들 장사가 되는데, 이거는 뭔가 자꾸 빼려고 그러니까 그게 기존 신발, 장사가 잘 되던 신발의 장점들과는 대치가 되니까, 이제 나이키나 머레 뭐 이런 데서, 아디다스 이런 데서 이제 맨발 신발에 대해서 흥미가 사라지면서 베어푸트 슈즈라는 마케팅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다운되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시 고난의 시대가 이제 옵니다. 고난의 시대가 와갖고 하면서 저는 뭐를 하냐면 맨발 걷기. 이때 이제 또 맨발 걷기라는 붐이 일어나요.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발을 팔면서 맨발 걷기하고 연관을 시켜요. 맨발 걷기에 연관을 시켜요. 그러면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에 나가면서 이제 홍보도 하면서 저도 이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탕릭한 스님의 그 명상, 철학적 의미, 그런 걸 강조를 하죠. 그런 걸 강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베어푸트 슈즈, 맨발 신발의 그 명맥을 유지해 가요.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걷기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된 그 타겟은 역시 베어푸트 러닝, 트레일 러닝 하는 사람들, 50km, 100km 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 신발을 주로 많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3, 4년 전부터 갑자기 신발이 많이 팔리기 시작해요. 우리 신발이 많이 팔려. 왜 그러지? 그랬더니 독일에서 김세인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스폰스터 KSNS라는 거를 대체 의학을 창안을 해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독일에 이민 가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뭔가 사업적으로 어려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미용실에 나가서 이제 그 마사지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사지를 하는데 이분이 하면은 병이 낫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몰랐대요. 본인도 몰랐는데 아무튼 이분한테 마사지를 받으면은 이제 몸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그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해왔겠죠.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독일 의학계에서 그거를 그냥 하지 말고 책으로 써라. 그래갖고 책을 썼답니다.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판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독일어판으로는 처음에 냈죠. 이 독일어판을 내면서 독일 의학계에서 이분을 노벨 의학상에 추천을 해요. 노벨 의학상에 추천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산페테스부르크 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추증이 되죠. 추증이 아니라 이제 추천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가끔 강연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스폰서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신발을 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아니, 우리 신발을 갑자기 잘 팔리니까 저도 이제 이제는 맨발 걷기와 달리기가 좀 더 사회적으로도 알려지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맨발 걷기나 맨발 달리기보다 이 스폰서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신발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발하고 발바닥하고 발가락을 되게 중요시해요. 왜냐면 몸의 기초를 땅바닥에, 사람의 몸이 서 있을 때 땅에 딱 디딛게 하는 거는 발바닥이고, 그리고 발바닥에는 인체 면적이 한 5%밖에 안 되지만 전체 신경의 21%가 발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21%의 신경이 사실은 현대적인 신발, 두툼하고 두껍고 딱딱하고 뒤꿈치가 높은 그런 신발들 때문에 사실 인체의 21%의 신경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균형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많은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장기관의 병도 사람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 똑바로 내장기관들이 간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심장이나 이런 것이 사람 몸에 똑바로 매달려져 있어야 되는데, 신발이 이게 끼에 똑바로 매달려 있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뒷굽이 높으니까 앞으로 기울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틀려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신발이 사람 몸이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울게 되고 옆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근골격계에서도 많은 병들이 생긴다. 그래서 발을 똑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발가락을 잘 움직이게 하면서 땅의 지면들을 지면의 정보를 잘 흡수해서 몸이 똑바로 서고 제대로 걷고 뛰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KSNS 스폰서 김세현 선생님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동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내고 독일에서 노벨 의학상 추천되고 독일의 그 대체 의학계에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김세현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아니면 그 스폰스도 KSNS 요런 키워드로 김세현이라는 동명이 나오니까 스폰스도 KSNS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쫙 많이 나와요. 그분이 찍은 게 동영상에 300몇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신발의 특징, 맨발 베어푸트 슈즈라는 그 신발의 특징들이 이 스폰서드에 맞으면서 많이 팔려요. 많이 팔려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독일하고 유럽하고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쪽에 알려지니까 저도 팔리면서 그럼 그쪽에 우리 신발 그쪽에도 좀 팔아봐야겠다 하면서 저희 브랜드를 푸트맥스로 바꿉니다. 푸트맥스로 바꿔요. 그리고 신발의 모양도 조금 더 이 발볼을 거기에 맞게 넓혀요. 넓히고 밑창은 원래 참 얇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1mm였었어요. 이거는 1mm였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얇으니까 3mm 정도로 맞췄습니다. 3mm 정도로 맞추고 이 신발에 대한 디자인하고 특허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은 브랜드가 3개예요. 필맥스라는 저희 브랜드를 등록했고 푸트맥스 등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바물이라는 브랜드로 등록을 했습니다. 상표가 3개예요. 그래서 가끔 헷갈리시는데 현재는 푸트맥스라는 브랜드는 안 쓰고 필맥스라는 회사 이름으로 비바미는 상표로 그래서 현재 비바미 상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과 카나다 그리고 한국에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폰스도 KSNS로 신발을 이렇게 쭉 열심히 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로 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싱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느냐. 그래서 어싱 얘기 들어봤다. 왜냐면 그거를 지금 어싱을 열심히 한국에 홍보하시는 그 분을 10년 전에 만났어요. 이 맨발 걷기 할 때, 맨발 걷기 처음 할 때, 그분들 맨발 걷기 처음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걷기하고 의학적인 그거를 강조하고 저는 달리기하고 명상 철학적인 쪽을 강조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틀렸죠. 근데 아무튼 박동창 선생님 그분이 이제 어싱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국내에서 또 새로운 분위기가 나온 거죠. 나한테도 이거 어싱 신발도 좀 만들어 달라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도 이제 다른 신발처럼 여기다 구리증을 박아볼까? 뭐 구리를 박아볼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구리를 박으려니까 저희 신발이 너무 얇아. 안에다가 뭐를 받고 자시고 더하고 하니까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얇으니까 더 이상 구리 핀이나 뭐 이런 거를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딱 고민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다 고무 자체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 고무 자체에다 전기를 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재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다 고무 안에다가 작은 도체상 전기가 통하는 알갱이들 무수히 뿌려놓고서는 사람이 몸에 눌리면서 그 소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기적인 특성을 이제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비밤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요. 왜냐면 푸트맥스라는 브랜드가 다른 나라의 미국하고 유럽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한국엔 등록이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하려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하자. 거기에 등록할 수 있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미국이고, 그리고 카나다에는 형이 있으니까 형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유럽에는 그 베어푸트 슈즈, 그리고 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이고, 스폰서를 잘 알고, 그래서 유럽도 겨냥해서 하고, 중국은 아무래도 생산지이니까 그리고 미래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바미는 구두는 한국에서 만들고요, 운동화는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비바미 신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쭉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400개를 찍었습니다. 400개를 찍었어도 각자의 내용이 다 중복은 되지만, 중복도 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똑같은 동영상은 거의 없다. 제 기억에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똑같은 동영상. 어떤 때는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하다가 마침 제가 타켓으로 하는 그 시장에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이 강조가 될 때, 그럴 때 한 번씩 10개를 했고, 그 중복된 것도 저희 신발의 기본적인 원리들,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영상 400개를 찍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찍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거를 신발이라는 주제로 400개의 동영상을 계속 찍을 거리가 있어. 그런데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우선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공부 많이 했죠. 책도, 저 지금 책 하나 썼고, 또 하나는 맨발 걷기의 사회학, 이거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바미는 계속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새로운 책을 또 쓰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는 비바미 신발을 만들겠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죠. 현재는 어신이고 맨발 신발의 정기적인 특성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저희 비바미 신발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시장에 맞는,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그래서 언젠가는 나이키를 인수하는 그런 비바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